지금 현재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국민연금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 받을 때 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금액 기준이 딱 있어요. A값 이상인 경우. 지금 현재 A값이 얼마냐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돈월이 박남숙입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서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소득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 은퇴 시기 이후 연금 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연금 개혁 방안이다 뭐다 해서 네. 연금 수령액이 좀 깎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요. 저부터도 네. 좀 그런데 네. 이 연금 개혁 방안을 떠나서라도 현재도 내가 받을 연금액이 깎일 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일단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수령이 확정되신 분들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 지금 젊은 세대죠. 그쵸. 이런 세대들은 아무래도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되면서 소득 대체율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대체율은 내가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변수거든요. 네. 이게 떨어지면서 내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내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뭐 개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국민연금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이걸 1차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제 오늘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국민연금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있으면 네. 연금액이 수령액이 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네네. 감액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냥 국민연금을 평생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원래는 감액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 받을 때 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왜 그런지부터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네. 우리가 국민연금 받을 때 일반 가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내가 연금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월급 받아서 9%를 보험료로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걸 연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 받던 200을 받던 이 받는 국민연금은 전부 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 때부터 당신이 낸 돈에 대해서 받는 거는 내가 받는 연금액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시면 A값과 B값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네. 뭐냐면 B값은 내가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연금액이고요. A값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전체 평균 소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중에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가가 복지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봤더니 얘가 딴 소득이 있어. 문제 없잖아. 그러면 뭐 딴 소득도 있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국가가 또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복지제도라는 것이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네.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건 국가가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후에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그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구조가 그냥 감액되는 건 아니고 그쵸.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런데 이 사업소득에 임대소득이 포함되죠. 이 세 가지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감액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데 바로 감액되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뭐 그 금액 기준이 딱 있어요. A값 이상인 경우. 지금 현재 A값이 얼마냐면 2024년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근로, 사업, 임대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을 합쳐서 네.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요. 받아야 될 연금이 감액되는데 얼마나 감액되냐? 네. 대략적으로 A값을 초과하는 금액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98만 원이니까 300만 원 보면 300만 원 초과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감액돼 가지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낸 걸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뭐 내가 낸 돈 가지고 국가는 감액을 하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그 돈의 절반은 국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여유가 있으니까 받지 네.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이 은퇴 이후에도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네. 감액이 된다니까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 억울하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감액되는 걸 막거나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럼 일하지 말란 얘기냐.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덜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다 받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제도가 지금 이제 막 개선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게 전체 국민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막 또 뭐 반발 있으니까 또 다 주겠다 그러면 또 재정이 더 빨리 고갈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금액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월 298만 원 이상이면 감액되는 것이니까 네. 이거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아도 소득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은 뭐냐면 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으셔도 나중에 다 빼고 나면 실제 소득 금액은 3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으로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감액받을 상황은 아니다. 그럼 국민연금 다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조절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다. 이러면 이분 감액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매출은 1억인데 다 경비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 소득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신 분도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하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어쨌든 금융 전문가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 이 6가지 사업 종합소득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잘 보시면 국가가 국민연금을 감액할 때 어떤 소득을 보냐 봤더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소득에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소득이 뭐예요? 나머지 이자,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런 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럼 이제 임대소득 받는 것보다는 이제 금융상품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놓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소득을 받으면 네. 사실 옛날에야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좀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냐 또 올라가지도 않고 또 월세도 점점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는 임대소득 때문에 국민연금도 감액돼요. 그럼 이제 슬슬 한두 채씩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을 줄이고 네. 그거를 내가 금융자산으로 옮겨서 이자, 배당, 연금 소득으로 만들면 국민연금 감액 안 돼요.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네.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예요. 주식 매매 차익. 네. 해외 주식하거나 뭐 비상장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부동산도 샀다 팔면 양도 차익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많죠. 엄청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 비과세예요. 예.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네. 5억 원어치 사가지고 대주주만 안 되면 되거든요. 5억 원어치 사가지고 그게 갑자기 5만 원이 7만 원 돼가지고 7억을 벌었어요. 2억 벌었어요. 네.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다음에 또 연금 중에서도 보면 비과세 연금 보험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일정한 한도가 있지만 네. 이런 것들도 내가 가입하게 되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네요. 부동산은
이제 거의 불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팔아서 금융자산으로 네. 옮기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은퇴 이후에 소득이 있다가 근데 끊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뭐 소득이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돼요. 이거 딱 기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가도 5년간만 감액이 됩니다.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65세다. 네. 그럼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만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다 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5년. 뭐 5년만 참으시면 돼. 5년만. 오히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5년을 내가 참기 힘들다. 네. 국민연금은 연기연금 제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감액을 받으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받거나 이러지 마시고 네. 오히려 연기하면 감액 없이 계속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늦게 받으니까. 그리고 5년 이후에 받으시게 되면 그때 소득이 있어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공무원, 사학연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공적연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런데 이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소득이 있으면 네. 평생 감액돼요. 그 소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르셨다가 나는 내가 공무원인데 교사인데 뭐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나가지고 공무원연금도 받고 그다음에 뭐 상가 월세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유 있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월세 때문에 소득이 있으니까 공적연금,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제 가서 후회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명의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놓든가 뭐 그러셨어야 되는 거죠. 공무원연금 한 3,400 받다가 네.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생 내놓고도 다른 소득 때문에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 가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따로. 네. 그것도 소득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일단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제 감액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가입한 연금들이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연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연계가 돼요. 기초연금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네. 국가가 10명 중에 하위 7명한테 월 33만 4천 원씩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기초연금 자격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수 없어요. 65세 이전은 상관없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소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라고 들어보셨죠? 연금 계좌라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 상품이 있거든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에 가입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 줬어요. 혜택을 준 거죠. 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연금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일시불로 찾아가라. 이건 연금이 아니잖아요. 네. 조금씩 나눠서 평생 받아라. 이게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 탈 때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올해 기준으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좀 먼저 받는다거나 금액을 초과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가 돼요. 그럼 종합소득과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영향이 없이 내가 그냥 연금 받으면서 기본적인 세금만 내고 받아올 수 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과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 관련해서 그런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노후에도 그래도 내가 연금이 좀 깎인다 하더라도 고정 소득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은 이 노후 소득과 연금을 어느 정도로 이제 분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노후에 평생 할 일을 준비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얘기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것이 소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후에 할 일이 있으셔야죠. 이제 내 퇴직하고 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한 3개월만 놀아봐요. 지겨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이 70인데 이제 다시 일을 하시겠대. 왜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같이 놀 사람이 없대. 다들 일을 가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을 가야 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가야.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직장 생활하면 사회에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여기서 동료들 만나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그러다가 뭐 주말에 등산도 같이 가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집에 혼자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소득을 만들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소득과 연금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냐? 네. 연금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된다. 내가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한 달에 100만 원 벌건 500만 원 벌건 1000만 원 벌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 사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일하다가 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노후에 퇴직한 이후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5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라. 물론 사람에 따라서 500만 원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그 금액을 내가 먼저 책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0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저기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살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책정한 다음에 그 금액은 반드시 연금 소득으로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필요한 금액이 나오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후에는 일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이런 걸로 준비하시고 아니면 소득이 없어도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의 고정적인 연금 소득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젊을 때부터. 네. 이렇게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건데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고려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최대 효율의 연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